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변인 박민영입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호남지역 당선자 축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불굴의 의지로 지역주의 타파의 기수가 되어주신 호남지역 당선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림 광주광역시 광역비례의원 당선자님이십니다. 이수진 전라북도 광역비례의원 당선자님이십니다. 전서현 전라남도 광역비례의원 당선자님이십니다. 네, 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네, 천서영 전라북도 전주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자님이십니다. 네, 윤세자 전라북도 군산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자님이십니다. 네, 송영자 전라북도 익산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자님이십니다. 네, 이세은 전라남도 순천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당대표님께서 축하의 의미로 당선자 분들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림 당선자님 나와주십시오. 네, 이수진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네, 천서영 당선자님 나와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윤세자 당선자님 나와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송영자 당선자님 나와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세은 당선자님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그럼 당선자분들 소감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김용림 당선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광역시 비례 당선자 김용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강주에 많이 정말 20번 정도 오셨나요? 그 정도 오시고 그 지도부들께서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27년 만에 강주에서 어느 날 보니까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으로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강주에서 국민의힘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 당 지도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주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수진 당선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도의원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전주시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선자 신분으로 찾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또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다음 최고위원님, 그다음에 또 우리 조배숙 의원님의 혁신적인 행보와 또 한 방울 한 방울 또 당원들의 땀방울이 빚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격려의 힘을 받아서 전북에 내려가서 자유로운 경쟁 체제 안에서 재선거와 지방선거, 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저부터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천서영 당선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비례대표원 천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북에서 국민의힘으로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 국회 여기에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전북의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또 우리 당대표 이준석 대표님과 또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 갖고 열정으로 이뤄낸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저는 사직생이란 심정으로 정말 24시간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전주시 비례대표 19%라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 모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권당으로 더욱더 저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세자 당선자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 비례 윤세자입니다. 저희가 여기 서게 된 것은 저희 대통령님이야 저희 지도부에서 이번에 저희 호남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셔서 저희가 당선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만큼 저희 당이 살아있다는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저희 비례밖에 없거든요. 비례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저희도 또한 그 목표를 가지고 군산에 대한 전주에 대한 익산에 대한 모든 힘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송영자 당선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비례대표 송영자입니다. 이번 선거에 저희 전북에서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유능하고 보석 같은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민주당의 텃밭이기에 저희 비례만 당선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저는 저희 당협위원장이신 임석삼 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득표율에 가슴은 아프지만 저희가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저희 당원들의 눈물까지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쁨보다는 이제는 정말 비례대표지만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비례대표로서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분명히 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고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입지를 높이는 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은 당선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시 비례대표 당선인 이세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27년 만에 전남 순천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감은 있지만 저희 이제 국민의힘과 그리고 천하람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정현 전 의원님 덕분으로 되게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찍기 힘드셨겠지만 한 표 한 표 표를 몰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3년 저희 순천에서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양질의 후보들이 이제 양성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당선될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저는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그리고 이정현 의원님처럼 국민의힘이 순천과 전남에서 긍정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당 대표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우리 호남 당선인들의 그런 어떤 배출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감개무량한 것이라는 거 오늘 한번 다시 깨닫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입니다. 비록 민주당의 덩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작긴 하지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 후보도 여기에 배석하신 우리 조배숙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가지고 절대 호남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호남 포기 전략의 포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호남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서 보답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광주를 방문해서 우리 김 의원님 당선되시자마자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주가 실현시키고 싶은 현안들 하루 빨리 우리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2036년인가요? 우리 광주와 대구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안 게임 유치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2036년 하계 아시안 게임 광주 대구가 공동 주최하는 것에 만약에 우리가 유치 활동을 같이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면은 소위 우리 당이 말하는 동서화합에 더 크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전북 지역의 당선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지금까지 저희 당에서 연구했던 것처럼 그 전북의 일자리 먹거리 산업 같은 것들 다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또 예결위원으로 또 이제 전북 의원님들이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협력해서 지역에서 신뢰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무조건 국회의원 배출해야 됩니다. 순천 같은 경우 이번에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저희에게 굉장히 큰 지지율을 몰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꼭 도전해서 성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인재 영입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고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남 동부권 그리고 전북권 광주 각각 이제 할 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앞으로 달려나가시면은 당에서 계속 도와서 꾸준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전서현 전라남도 광역 비례의원 당선자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 사진 촬영과 간단한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서현 당선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남도의원 비례로 당선된 전서현입니다. 유일하게 전남에서 국민의힘으로 도의원에 당선돼서 어깨가 무겁지만 하여튼 기회가 주어졌으니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집권당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그 전남발전 공약을 이루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성실하게 봉사자의 자세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엇보다 우리 호남 지역 당선자들 뵈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진짜 호남 지역에 뛰었던 후보들 각 위가 모두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특히 우리 광역단체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조배수 의원님 오늘 배석하셨는데 당을 위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당은 그 진짜 노력과 그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그리고 주기한 광주시장 후보 모두 저희가 또 앞으로 정치 여정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호남 지역 비례대표 당선자들, 우리가 비례 당선자들 내면서 제2당이 되었습니다. 호남에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전부 비례 당선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정치에서 저희가 새로운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남 지역 당선자들께 우리 당의 인프라와 우리 당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훌륭한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용림 의원 당선되자마자 제가 광주의 중점 사안 중 하나인 광주 대구 하계 아시안 게임 유치를 공동으로 우리 당의 대구 시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우리 당의 실질적인 성과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정부 측과도 원활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올 여름부터 적극적인 선진 정책의 결과물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를 묵살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산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기 인상률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은 물론 한전과 같은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되고 말았습니다. 5년 동안 누적된 한전 적자는 25조 내지 3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방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자파의 평균치는 정부가 정한 유해 기준의 2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해 왔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 때문에 사드 철수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드 반대 시위로 한미 장병 400명은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오직하면 이게 동맹을 대하는 태도냐는 항변까지 나왔겠습니까? 이념에 경도되어 잘못된 정책을 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는 거짓 선동을 일삼더니 권력을 잡고서는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모 인사의 말을
민주당에게 그대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리 당략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 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이 그러하였듯이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위반을 겪을 것입니다. 혁신과 쇄신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야당이던 지난해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닻을 올린 지도부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고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늪이된 조국 사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잇따른 권력 형성 사건, 위장 탈당 등 오만 물선은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바꾸게 했습니다. 1년 전 정권 교체를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여당 지도부로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진력해야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가입니다. 지난달 생활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7%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6%대로 올랐었습니다. 국제 원유와 곡물 가격 급등이 물가를 크게 밀어올렸습니다. 돼지고기 21%, 치킨 11% 인상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파고에 서민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가 당정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에도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수원이자 여수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화모의 경우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전남 구례를 방문해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봤고 곧 목포와 신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저수지 축조, 용수 공급 시설은 정부 지원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교부세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달 하순부터 예상되는 장마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그제 이제 늦게 귀국을 했는데요. 유럽연합 EU를 비롯해서 나토와 프랑스 상원의회 그리고 프랑스 외교장관까지 여러 부문의 유럽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같이 논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하고 각종 의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 관해서는 한반도 관계 대표부의 현직 유럽의 의원들 그리고 대외관계청의 사무총장과 수석부 집행위원장 비롯해서 전 의원들 그리고 나토의 사무총장과 차장, 프랑스의 상원 의장과 상원 의원들 그리고 프랑스 외교장관까지 유럽에 중추가 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놀란 것은 대한민국 그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가지는 외교의 기조가 이미 그 유럽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매우 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이 주요 인사들이 본인들이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도 2배 이상의 시간을 더 할애하면서 저희 대표단과 함께 그 특사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에 오히려 저희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디지털과 반도체, 또 뭐 기후 변화 대응, 식량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안보라는 그 이슈에 관해서도 저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가지는 그 기조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또 유럽이 끝까지 지금 고수하고 있는 CBID를 기조를 정확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유럽 사회와 잘 맺어오지 못했던 외교의 어떤 큰 축을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유럽 쪽의 인사들조차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특사단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외교를 열어가고 또 새로운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의원 외교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으로서 더 많은 그 국회 공부 모임과 정책 토론회 등을 가져가면서 저희의 의정 활동을 더 탄탄히 해 나가고 대통령과 또 그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좀 더 탄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그 부산 엑스포 BIE에 방문을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부산이라는 도시를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 참전 기념비에 저희가 헌화를 했거든요. 자발적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실제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유엔군 그 참전 기념비에 저희가 헌화를 하고, 또 부산 엑스포의 그 유치 그 집행부에 가서 부산이 가지는 의미,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저희가 사수할 수 있었던 그 라스트 시티로서의 그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 부산의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정책 그 집단들, 그리고 부산의 모든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들을 저희가 또 전 국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로서 보다 새로운 정부가 힘있게 외교를 하고 그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만두고 나온 그 순간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이제 방송이나 앞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시는 모든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오죽하면 국정원이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하고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법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의 비정상들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위기는 더욱 가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는 더 커졌으며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불평등, 기후변화 위기,
식량 안보 등은 공동체 안녕을 해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중 패권 경쟁 등 복잡한 국제 환경은 우리의 안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정치의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앞에 놓인 위기 상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며 문제 해결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국민과 당원을 대변하고 국가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대를 조롱하는 행위를 삼가고 품격 있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성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농어촌공사가 발표한 5월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균 73.9%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7.8포인트가 떨어졌고 가뭄으로 심각했던 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6월 초 기준 전국 지역 평균 저수율은 충남북 60%, 경북 62, 인천 43, 경기 57, 강원 49 등 전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뭄은 농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뭄은 농산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 상승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또한 심각한 부족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뭄 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비 특별교부세 44억 원을 지원해서 대응하고 있고 가뭄이 심한 지역 중심으로 가뭄 대책비를 집중 지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가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업용 관정 현안 및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지원을 통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수지 준설을 통해 공업용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가뭄을 대비한 저수지 준설 검토는 매년 있었지만 실제 시행된 경우는 아주 미비합니다. 정부는 시급한 저수지 준설 예산을 지원하여 준설 작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토를 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지적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인 가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별 수계 연결 사업 등을 점검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사가 망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뭄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